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뀌었거든요. 요 부분이, 재건축 동의요건이 4분의 3. 4분의 3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죠. 그죠? 75%가 70%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거든요. 자, 그것도 같이 볼게요. 자, 재개발부터 한번 볼까요? 동의요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입니까?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았어. 지장구수한테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동의요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 얼마? 면적에? 그럼 재건축은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는 가반 소유. 구분 소유자는 여러분들 101동, 102동에 있는 101호, 102호를 말합니다. 구분 소유자한테는 얼마?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에 면적도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인물 나갔죠? 자, 확인해 볼까요?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다를 보셔야 돼요. 다. 개정되기 전, 좀 전에 봤던 거죠. 자, 근데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상가는 하나의 별도의 동으로 보거든요.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게 재건축에서 누구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상가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 각 동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과반수죠. 그러니까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101동에서부터 만약에 120동까지가 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하면 돼요. 상가도 하나의 동이니까 상가도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죠. 그리고 전체는 4분의 3의 면적도 4분의 3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반대가 심하게 붙어버리냐면 상가동에서 반대가 심하게 붙어서 만약에 101동부터 120동까지가 있는데 상가가 한 개 있고요. 과반수가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상가가 과반수가 안 나와버렸어. 그럼 재건축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상가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강남권에서 상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상가는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 3분의 1로 바꿨어요. 그리고 재건축 전체에서 단지 전체에서는 75%였거든요. 4분의 3. 4분의 3이 75%죠. 그리고 낮춰놨어요. 얼마로? 70%로. 70%로. 자, 그게 이제 오늘 개정된 내용의 핵심인데, 자, 개정 후 한번 볼게요. 이 박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가로 생략,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동주택 각 동, 갈로 안에 복리시설이죠. 상가죠. 는 뭐로 본다? 하나의 동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구분 소유자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 갈로 안에 신설됐어요. 구분 소유자 101동, 102동은 과반수인데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해주는 시설이 상가입니다. 상가는 얼마로 한다? 3분의 1입니다. 과반수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이게 시사성이 있는 게 제가 어떤 아파트 이름을 명칭을 갖다 대기는 좀 그렇고 잠실에 어떤 아파트가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동의요건이 충분히 나와버렸어요. 근데 상가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상가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장사를 수도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든지 상가 소유자들이 만약에 장사를 수도하게 되면 임차료를 못 받죠. 그죠? 그리고 세입자들이 임차 기간들이 있는데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장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잘 돼. 장사가 잘 돼. 상가인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재건축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가반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상가 입주를 놓고도 많이 싸워요. 지금 보면. 상가는 그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주고 남는 걸 갖다가 팔죠. 분양을 해가지고 상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상가 분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옛날만큼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더라.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상가에서는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된다? 가반수가 이거 얼마?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전체죠. 전체는 단지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에서 4분의 3에서 얼마로 바꿨어요? 70%. 면적도 얼마? 70%가 동의하면 돼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70%입니다.
70%. 그 다음에 단지 밖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그럴 때는, 소유자 얼마? 4분의 3. 똑같아요, 이거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요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개정됐고, 재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은 4321입니다. 4321. 토지동수지 얼마?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안에서는 몇 프로? 70%. 에이, 뭐 간단하게 몇 프로? 70%.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밖. 4332. 전화번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재개발 전화번호 몇 번? 4321. 재건축 단지 안에서는 몇 프로? 70%. 단지 밖에서는 4332. 끝.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변경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 인가를 받아라.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고 시장구수한테 변경 인가를 받아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을 뭐한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 시장구수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주면 되는데 뭐가 경미한 건데라는 게 밑에 8개가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 변경입니다. 조합장이 바뀝니까? 조합장의 이름이 바뀝니까? 조합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어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죠. 조합장이 개명했다니까요. 개명. 조합장이 개명을 했다고. 개명. 이름이 김갑동인데 이름이 자꾸 친구들 놀리는 거야.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을동으로.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101동에서 102동으로. 주소나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경미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매매로 권리가 바뀌었어요. 매매로. 조합원이 바뀌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근데 뭐로 바뀌었어? 매매로 바뀌었죠. 매매로 바뀐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빈번한 거죠. 오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오늘도 바뀌어요. 오늘도 거래가 될 거 아니야. 오늘도 거래가 되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매매로 조합원이 계속 바뀌어. 근데 그때마다 조합은 다 모여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를 받아라라고 한다 그러면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빈번하잖아, 이거는. 그리고 임원하고 대의원 변경. 임원이나 대의원입니다. 조합장 변경 안 해요. 이것도 빈번하죠. 조합장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 개요 변경입니다. 설계 개요 변경. 여러분, 건물의 설계 개요는 설계 개요입니다. 개괄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는 한번 설계가 되고 나면 불변하고 합니까? 자주 바꿉니까? 자주 바꾸죠. 그죠? 빈번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 사업비. 중요하죠. 사업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오늘도 바뀌죠. 사업비는 매일 바뀝니다. 사업비는 매일 바뀝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합장이 오늘 짜장면 곱빼기 먹었어. 그럼 사업비 바뀌어요. 1,000원 증가. 아니, 조합장이 오늘 짜장면 곱빼기 먹었다니까? 그럼 사업비가 바뀐다고. 1,000원 증가. 내일 조합장이 간짜장 먹었어. 2,000원 증가. 조합장이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탕수육 시켜 먹었어요. 23,000원 증가. 조합장이 다음날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을 했는데 돈을 안 냈어. 다른 데 시공사 직원이 돈을 내비싸. 그럼 사업비 줄였잖아.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매라든지 임원이나 대연 변경, 설계 개요 변경,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 이런 것들은 중요는 한데 뭐 하기 때문에 빈번하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으로 조합원이 바뀌어요. 현금 청산. 현금 청산. 이것도 많죠. 현금 청산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돼요.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들이 이거하고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례 정사는 필요 없고, 요런 등등이 있으면, 요런 것들은 변경인가를 받고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냅니다. 근데 요거 한꺼번에 못 내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압축 강의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한 방에 못 외우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동의할 때 방법 한번 볼게요. 토지동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서면 동의서에 뭘 적고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이라는 방법을 한다. 뭐하고 다르다?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는 어떻게 했다?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죠. 근데 이건 아니네요. 서면 동의서네, 서면 동의서. 성명을 적고 지장. 인감 아니네. 인감 안 쓴다. 위조, 변조가 심하죠, 인감은. 인감 위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인감 위조하기 쉽다, 어렵다? 껌이죠? 인감 위조하는 건 껌입니다, 여러분. 위조해볼까? 인감을 줘보세요. 내 위조해볼게요. 10초면 위조합니다. 10초. 스캔 떠가지고, 스캔을 뜨죠? 그죠? 스캔을 뜨고, 거기에다가 도장 파도라고 하면 AI가 똑같이 파줍니다. 구분 못 합니다. 아이가? 표정이, 표정이 19세기를 사시는 분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죠? 21세기 지금은 이런 것들 인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제 인감이라는 걸 쓰는데 외국은 인감이라는 거 안 쓰죠. 뭘 합니까?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필적 감정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도장은 훔쳐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조하게 해도 요즘은 기술이 위조하는 게 끔입니다, 끔. 그리고 실제 칼라 복사기로 제대로만 복사해버리면 구분 못 합니다. 중개사 구분 못 하죠. 그 중개사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사했는지 원본인지를 은행에서는 이런데 이렇게 만져보죠. 두들두들 하죠. 그러면 원본, 도장이. 외형상으로 구분이 안 된다니까, 칼라 복사를 해버리면. 아이가? 답답해라.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한 개도 안 답답하다. 뭐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분증 첨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법인. 법인은 여러분 지장날인하고 자필 서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법인인 경우는 뭐한다? 인감. 그리고 또 외국에 삽니다. 외국에. 미국에 살고 있어요, 소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인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금인 방법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금인의 방법 밑에 참고학습 보실래요? 동의서에 금인을 받는 자는 동의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한테 금인을 신청하고, 금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연번을 부여하고요. 동의서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추진의 동의 조합 설립 동의는 검인을 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검인을 안 받았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검인을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가지고. 효력 없습니다. 방법이 나오는데 볼까요?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할 때 아까 재개발은 4321, 재건축은 70, 단지 밖에서는 4332, 4332거든요. 그 동의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오죠. 한 필지 토지나 건물을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 대표자 1위는 똑같죠. 근데 얼마 동의를 받은? 4분의 3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위. 옛날에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자야 돼요. 근데 전원 동의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서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바꿨어요. 4분의 3으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대표자 1인입니다. 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몇 명? 한 명. 한 명이 다수의 필지나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해요. 이 공유자가 동일하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1호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501호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죠? 둘 이상의 토지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해요. 그럴 땐 당연히 몇 명? 한 명. 요 계산법을 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하면 몇 명? 몇 명? 당연히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공유한 사람이 동일해요. 또 역시 몇 명? 한 명. 됐죠? 그래서 이미 이제 개발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래도 끌어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한 사람은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샀습니다. 음아파트를 샀어요. 재건축에. 그러면 자 추진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동의했네요.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101호를 살 때 101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 사람이 동의한 거랑 또 같이 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숫자 제외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증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될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가지고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자, 공법 수업할 때 제가 약속했죠.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 누구? 나카무라. 나카무라가 아니고 그냥 나카무라. 나카무라는 어디서 뺀다? 소유자 수에서 빼핍니다. 소유한 사람에서 빼핍니다. 전체 머릿수 계산할 때 나카무라는 다 빼핍니다. 빼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킵니다.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계산해 줍니다. 똑같죠 이것도. 국공유지 포함. 나카무라 빼라. 그 다음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동의서 재사용시 특례도 이것도 됐습니다. 동의서 재사용이라는 것은 설명드릴게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앞에 동의했던 걸 재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냥 재사용이 안 되겠죠. 볼게요. 요건 한번 볼게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받은 후에 동의서가 위조, 철회, 동의율 미달, 동의자 산정 방법의 하자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유효성 다툼이 없는 동의서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보완해서 변경 인가를 받는다든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 무효되고 취소가 확정돼 가지고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 동의서는 다시 가서 또 동의를 받으면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재사용할 수 있다. 결국 법조문에서 재사용 규정을,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떤 요건은 필요 없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마치 없을 건데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있다라고 법조문에 넣어놓은 것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되도록이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꾸 사업을 스톱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원만하게 좀 말하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 이게. 그죠? 그래서 재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의나 철회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동의나 철회. 동의를 했다가 철회할 수 있죠?
의사표시 반대 표시할 수 있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죠. 이거는 개발법에서 그랬잖아요. 확정되고 나면 처리할 수.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굳이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봄에 가족들하고 가족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자, 국내로 갈까? 해외로 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했다가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가족여행 가기 전에 해야지. 가가지고 하면. 그죠?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계속 공시렁거리죠. 아, 나는 일본 싫은데, 일본 라면 싫은데, 나는 오기 싫었는데. 그러지 마. 그리고 처리를 언제까지 해랍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처리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정비구역 해제된 동의 출작, 조합 설립이 된 동의 출작, 이 두 개는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얼마까지만 처리한다? 3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걸 길게 놔두면 안 돼. 정비구역 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동의하고 나서 며칠까지만요? 30일.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처리할 수 없다. 뭘 개최해버리면요? 창립총회. 뭐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 이게 왜 그러냐라니까. 자, 봐봐요. 자, 원리원칙. 동의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 자, 다시 있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언제?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 중요한 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나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는 확정되기 전 언제까지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하고 나서 며칠까지만,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요,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 왜? 이러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요, 창립총회에서 손들어서 안 들었어. 손들었죠? 정관 확정,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해서 안 해서? 했죠? 거기서 손들었는데 철회해버리면 그 표까지 전부 다 이상하게 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개최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중요해, 이거. 자, 동의를 했어. 처리할 수 있어. 언제?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 두 개, 정비구역 해제, 또 조합 설립 인가 동의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는 없고, 동의하고 나서 며칠까지만? 30일. 근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처리할 때도 똑같아요. 동의할 때처럼 서면 처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처리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또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주변등록증 내지는 여권, 신분 확인서를 첨부해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만다 발송을 해야 됩니다. 처리한다는 건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돼요. 서면 발송해야 돼요.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처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한테 처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처리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인데 빨리 도달했을 때 아니면 제일 늦게 도달했을 때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빨리죠. 가장 먼저 알았을 때 아닙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 그렇지. 동의의 처리나 반대 의사표시는 처리서가 동의의 상대방한테 도달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처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준 때 중 가장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민법을 알고 있으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자격, 조합을 누가 된지 한번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누구랍니까? 토지 등 소유자. 아까 조합을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똑같잖아. 토지 등 소유자.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당연하죠. 재개발은요, 조합 설립에 반대도 강제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동의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똑같아요. 재건축은 사유재산권이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싫은데 강제로 해야 돼. 싫으면 그만이야. 싫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근데 재개발은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해도 일단 조합원은 된다. 근데 나중에 분양 신청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안 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해도, 그죠? 나중에 분양 신청 단계까지 조합원이죠. 그걸 총회에서 손들 안 들어. 손 들어요.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면 그때 조합원에서 탈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회 반대한 사람이 안 나타나죠. 그죠? 그 재개발에서 재개발에 반대한 사람이 이제 조합이 설립됐단 말이에요.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은 되기 때문에 4분의 3을 통과해가지고 조합원이 됐죠. 그럼 총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티를 거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전문가들은, 반대한 사람은 재건축처럼 초반부에 조합을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는 이유는요,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강제 조합원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걸 빨리 개정해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대한 사람은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죠? 청산하고, 재건축점 청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머지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왜? 동의자 수 4분의 3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옛날에 재개발은요, 공익이 훨씬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개발은 공익보다는 사익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처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입법자들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만 전부 다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어떤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찬성한 사람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합원의 지위양도는요, 원리원칙으로 갈게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자유가 원칙입니까? 금지가 원칙입니까? 자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자유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자유다 아니다? 자유다. 자유. 근데 어디에서는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볼게요. 자, 자유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안 되냐면 조합 설립인가 봅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재개발은 언제부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 봅니다. 재건축은 언제라고요? 재건축은 언제라고?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언제라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래서 축인가 발관리. 이거 드셔야 돼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발관리. 재개발이죠. 언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축인가 발관리. 다시 조합원의 지위, 원리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 근데 뭐로 지정되어 있더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 그러면 축, 인가, 발, 관리 이후부터는 양도할 수 없다. 양도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과밀억제권역, 성남, 안양 뭐 등 할 것 없이 수원 전부 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년 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를 못 한다, 매매 중개를 못 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개사 다 굶어 죽어야 되겠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데서 영업을 합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왜요? 왜요? 그래. 요런 8가지 사유가 있으면 9가지인가? 몇 개고? 그죠? 요런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여기 사유가 뭔데? 이 사유는 여기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요 사유는 주택법에 가면 전매 가능 사유하고 똑같아요. 주택법에 가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주택법에서 분양권이죠, 분양권. 분양권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 아니, 사유재산권이 자유죠. 단,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조합원의 지위 아니고 분양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 무조건 안 됩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 예외 사유 똑같다니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일단 놔두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요거 시험은 어디서 내냐면 주택법에서 나오지, 여기 잘 안 냅니다. 정비법에서 잘 안 내요. 주택법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가능 사유를 알고 있으면 요게 정비법에 있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사유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게 맞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좀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그렇죠. 하지만 뭐로 지정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언제부터? 축, 인가. 후부터 안 되죠. 발, 관리. 이후부터는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예외가 있어.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돼, 안 돼? 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가 있으면 된다. 끝. 됐습니까? 주택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 돼요. 자꾸 양을 줄이면서 유사 내용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어떤 것들은요, 뒤에 부분이 알아짐으로써 앞에 부분이 자동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앞에 거를 가져와가지고 뒤에 걸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공법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배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0.001%가 나아질 거고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또 0.1%가 나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라면서 양도 양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지금은 이걸 청산을 갖다가 손실보상으로 해놨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자, 볼까요? 사업시행자는 이후 각 부분 법문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권리를, 그죠? 취득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뭐 해버린다? 손실보상. 손실보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죠? 분양 자격을 안 준다, 이 말이죠. 분양 자격을 안 주고 금전으로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위반하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등기. 이거는 뭐 다 똑같죠. 조합원 범인으로 한다. 알고 있다. 등기함으로써 뭐 합니까? 성립하죠. 등기하면 뭐 한다? 성립합니다. 인가받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비사업은요, 조합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어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안 헷갈려요. 왜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토지등 소재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무슨 재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디 몇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이 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 그 다음, 총회를 둔다. 알고 있다. 총회 소집.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여러분 창립총회 기억나시죠? 창립총회는 어떻게 개최했냐면요.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5분의 1.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창립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알려주라고 했어요? 14일. 기억나시죠?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조합총회는요, 위원장이고 조합장이죠. 나왔죠, 이제. 조합장이 됐죠. 조합장의 직권. 조합은 얼마? 5분의 1. 아, 똑같네. 그래서 앞에 해놓으면 쉽네. 근데 갈로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 시험에 한 3번 나왔죠. 정관의 기재양성, 임원 관련, 임원의 권리나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얼마? 10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요구하면요, 임원 관련해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또는 대의원 얼마입니까? 3분의 1. 이건 아까 어디는 없었는데, 창립총회는 없었죠? 창립총회는 대의원 3분의 1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는 대의원이 없어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거든.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은 소집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총회 소집의 예외. 임원이,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첫 번째 누가 직권으로? 조합장 직권. 조합은 얼마? 5분의 1, 대의원 얼마? 3분의 1. 요구로 소집을 하는데요.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 또는 임기 만료됐는데 6개월 동안 임원 선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임원이 없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임원이 없으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맨날 밥만 먹는 거야. 경비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누구 다룰 수 있다? 시장군수가 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원칙은 3가지인데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 시장군수도 할 수 있네요. 그죠? 공포에서 여러분 어떤 숫자가 4개가 나오죠. 그럼 다 빨간불입니다. 오지선다에서 4개짜리 지문 케이스가 나오면 객관식 내기가 되게 편해져요. 중요한데 논점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시험 문제를 내기가 힘들죠. 시험에 문제로 간택되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 중요해야 돼요. 두 번째 논점이 4개 이상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유사 영역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의 문제로 간택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무조건 간택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간택을 할 때 간택되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 다음에 총회 소집 방법. 며칠 전에 알려주라고 했습니까? 7일. 7일. 아까 창립총회는 14일. 이런 것들은 유사 개념이 있잖아. 중요하잖아.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2개를 섞어버리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벌써 이미. 출석 정원. 출석할 때는 몇 프로가 출석해야 된다고? 10%? 10% 출석. 원칙은 10% 출석입니다. 원칙은 필요 없죠. 20%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20% 출석. 20% 출석.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출석해야 돼요. 출석입니다. 출석.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 요거는 몇 프로 출석이라고요? 20%. 작년에 저기 2번이 새로 들어왔죠.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가 20% 출석이라고 중요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원래 10%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분쟁이 많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요건을 강화시켜놨습니다. 4개. 몇 프로 출석한다고? 원칙은 10%. 근데 4개는 20% 출석해야 돼요. 전부 지금 안 해야 된다. 나중에 다 외우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 첫 번째 뭐요? 창립총회. 두 번째 시공자 선정이 아니고 시공자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총회. 그 다음에 헌법, 사업시행계획서, 또 관리처분계획. 요 4개는 몇 프로 출석이라고요? 20%. 자, 출석했어. 그럼 의결을 봐야 돼요. 의결. 좀 전에 출석 정원이고 이제 의결을 보는 겁니다. 의결. 의결은요, 과반에 과반이에요. 원칙은. 과반에 과반. 과반 출석해서 출석한 사람이 과반이 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반에 과반은. 자, 근데 조합은 과반수예요. 조합원 과반수.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칙이 몇 프로 출석이라 해서 출석은 몇 프로? 10%. 근데 20% 출석하는 게 있다고 했죠. 4개. 첫 번째 뭐? 창립총회 또. 그죠? 시공자 선정 취소총회 또. 사업시행계획서 헌법 또. 관리처분계획이죠. 네. 근데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 신설입니다.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공자 선정 의결총회는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요. 와,
시공사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체 과반수가 조성이 돼요. 작년 신설입니다. 작년 신설. 시공사 선정할 때 옛날에는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가면 막 선물 엄청나게 줍니다. 막 차 트럭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옛날에 재건축을 하는데, 그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성, GS, 현대, 롯데 네 군데서 붙는 거야. 그럼 시공권을 따려고 난리겠죠.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시공권이 나옵니까? 선물 혜택을 줘야 됩니까? 그래. 그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물티슈 주겠나? 물티슈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선물을 어마무시하게 준다니까요. 다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다 받아와야 되죠. 어디는 옛날에 호텔 숙박권, 해외여행권, 명품백 이런 것들도 막 줍니다. 다 받아야 되죠.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되겠죠. 근데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 그날 쏟아부은 돈이 100억을 쏟아부었어. 그럼 100억은 어디에 반영될까? 그렇죠. 공사비에 반영해야지. 그럼 기업이 바보들이가 자기들 이익을 줄이면서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거 다 받아내야지. 그래서 뭘 줄여버린다? 시멘트, 철근, 바닥 다 줄여버립니다. 그 다음 벽지, 신문지 발라삐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못하게 한참 뒤에 최근에 막아놨어요. 지금 그런 거 못하게. 혜택 주면 안 돼. 혜택 주면 잘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결, 과반의 과반인데, 조합은 전체의 과반입니다. 이건 좀 적어놓으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의 과반수가 동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네.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 아까 몇 프로 출석한 겁니까? 20% 출석한 거네? 그죠? 그건 전체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돼요.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전체란 말 넣어줄래요? 사업비가 10%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의결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다음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쭉 노는데 이건 됐어. 자, 요 총회 의결 중에서 대의원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자, 아까 동의를 갖다가 재사용할 수가 있고, 동의를 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대의원이 나오네요. 대의원 중요합니다. 자, 대의원은 누구 중에서 선출합니까?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이더라? 100명 이상이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왜 시험에 나오냐면, 개발법에서는 몇 명 이상? 50명.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죠. 근데 이건 두어야 되죠. 100명이고. 다르죠. 그게 헷갈리겠죠? 대의원은 조합은 10분의 1로 합니다. 10분의 1. 10%.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 이상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대의원은 10분의 1, 10%인데 조합원이 100명을 넘죠. 그러면 대의원이 100명이 넘죠. 그럼 100명 이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 나왔다.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거. 자, 자, 보세요.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에서는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세 개를 제가 잡아드렸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 첫 번째 헌법. 그 다음에 반장선거. 그 다음에 중요상, 합병이나 해산. 기억납니까?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게 개발계획, 그 다음에 환지의 헌법인 환지계획, 조합의 헌법인 정관, 그 다음에 반장선거가 임원선임, 그 다음에 중요상인 합병해산. 요거는 누가 손대면 안 된다. 대의원이 손대면 안 되고 어디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비법에서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법에 있는 세 개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그 추가하는 게 바로 두 개가 있는데 그 추가하는 두 개가 뭐냐면 돈 관련입니다. 돈. 자, 적어 놓을래요. 개발법에 있는 대신할 수 없는 거 몇 개? 세 개 뭔데? 헌법. 또 반장선거. 또 중요상, 합병인 해산.
에다가 정비법으로 오죠. 플러스 2개라니까 뭐 돈 하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입니다. 자자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 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대의규가 대신하면 안 되고요. 총회에서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기억, 5개만 다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다 맞춰. 객관식에서 이거 하면 안 틀려.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수업 들은 사람들 다 맞췄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개발법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져가야 돼요. 네, 적었습니까? 자, 그럼 확인할게요. 정관 변경 헌법이네. 헌법이네. 두 번째 자금 돈이네. 예산으로 정한 거 말고 부담 돈이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자자자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자자네. 임원선임 반장선거네. 사업시행계획서 헌법이네. 관리처분계획 헌법이네. 합병해상 중요한 거네. 설계개요 중요한 거네. 사업비. 됐죠?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다시 할게요. 대의원은요, 총회에서 할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의원에서는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뭐야? 헌법. 두 번째? 반장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에다가 정비표로 오면 뭐요? 돈 관련. 그 다음에 자자자. 용역업체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만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외워야 됩니다. 암기상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원리만 하시면 돼요. 임원의 대의원 자격 제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내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시험에 많이 냈죠, 이것도.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조합원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되는데, 자, 이거 중요한 말이 있죠. 이것도 개정된 건데, 얼마 전에. 저 좀 봐주실래요? 간란에 하나의 건물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했어요, 공유. 공유하면 누가 임원이 된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임원이 돼야 돼요. 임원은 아무나 안 됩니다. 공유했을 때는요, 조합원은 대표자 한 명인데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된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임원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잠시 들어보세요. 이 이유를 하면 여러분들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임원이 됐어요. 조합장이나 내지는 임원이 됐어. 그러면 정비사업을 갖다가 거의 10년 이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획득이 돼요. 그리고 그게 따르는 월급도 월급이지만은 다른 부수입들이 많아자가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속된 말로 어떻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 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꾼.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재건축을 한다고요.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임원이 또 되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나가서 총회 나가서 막 이야기하면 막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거야. 쫙 흡수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조합원이 해야 되거든요.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 되거든. 와, 음아파트 저기 임원만 됐다 이러면 와, 내 손에 한 100억은 내가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얼마를 넣어야 돼? 25억을 넣어가지고 음아파트를 사야 돼. 이거 싫은 거야. 그죠? 한 2억만 넣고 안 되나?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공유하면 되겠구나. 그 지분을 사는 거예요. 지분을 100분의 1.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임원이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비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끔 사업을 전화해요. 그죠? 그래서 바꿨어요, 법을. 뭐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다.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만 제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습니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계속 뭐 해야 된다? 거주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이 이런 요건들을 강화시켜 놓은 게 뭐냐면 거주해라 이 말입니다. 꾼들 들어오지 말란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 임원이 되냐면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을 몇 년 소유해야 됩니까? 5년 이상 소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몇 년 거주해야 된다? 1년 거주해야 됩니다. 소유는 몇 년? 5년. 거주는 1년. 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선임해라. 임원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임원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숫자가 나오죠. 임원은 이사는 몇 명을 합니까? 이사는 3명 이상. 3명 아닙니다.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숫자도 나왔습니다. 이사는 몇 명? 3명 아니다.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조합원 숫자가 100명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사는 몇 명? 5명 이상. 임원 선출을요, 선관위에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게 선관위는요,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임원 선출 관련해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에 부정비리가 많았다는 반증이죠. 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선출 방법은 정관이 정한다. 다만 시장구수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호사나 회계사, 이 사람 등으로 하여금 전문적 관리인을 선정해서 임원 업무를 대행케 할 수가 있다. 전문적 관리인이 임원 업무를 대행케 하는데, 아까 봤던 사유 또 나오네요. 임원이 사임되거나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 그죠? 이런 사유로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몇 개월이 지나버렸다? 6개월 동안 선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왔네. 6개월 선임이 안 되니까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6개월 동안 임원이 공석이야.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네. 시장구수가 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 소집할 수도 있고, 또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로 하여금 전문적 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행위전. 누구든지 추진위원, 임원 선임, 계약 차기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품 향응제하고 뭐하고 하지 말아요. 이거 다 당연한 겁니다. 둘이 임원 선출할 때 노래방 가고, 소주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술 먹고, 형, 동생 하기로 하고,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하기로 하고,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벌칙. 임원 선출할 때 금정위를 위반해서 했죠. 그죠? 벌칙이 5년에 5천원입니다. 아우, 세죠? 노래방 가면 얼마? 5년에 5천이야. 형, 동생 하기로 해도 5년에 5천. 하면 안 돼. 형, 동생 하기로 하면서 술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날 때 참, 그죠? 한 명은 기억나는데, 제일 곤란한 게 한 명은 기억나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날 때. 말 놓기로 했거든? 둘이 술 많이 먹고, 이빨 먹고 말 놓기로 했거든? 우리가 남이가 말 놓고 다 하기로 했어. 근데 한 명은 기억하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전화가지고, 어저께 잘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면, 뭐야, 이거? 그죠? 자,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감사. 이거 똑같네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라는 소속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겸직하면 안 되죠? 다 개업에서 다 배운 겁니다. 객직사유 나왔네.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된다네. 똑같네.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추견인. 그 다음에 파산. 근거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안 되죠. 하나 더 묻네요. 뭐? 벌금 100만 원. 몇 년? 10년. 여러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죠. 그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걸 이거다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만큼 무겁습니다. 벌금 얼마? 이거 하나 추가되죠, 그죠? 5번 동그라미. 1, 2, 3, 4는 묶어버리세요. 1, 2, 3, 4는 여러분들 임원 결격 사유로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연퇴임. 이런 경우에는 당연퇴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퇴임. 다음날 아닙니다. 선임 당시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판명됐다든지, 그 다음에 임원이 선임됐다가 오늘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날입니까? 당연퇴임입니까? 당연퇴임하죠. 전문조합 관리도 똑같고요. 퇴임 전 행위 효력. 이것도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정관. 정관 작성하면 돼요. 정관 변경 동의요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입니다. 이게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정관 변경할 때 시행구서 인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이게 내죠.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서. 자격, 제명, 구역의 위치나 면적, 조합의 비용, 회계, 사업비, 시공자 설계자에 관한 정관은요, 변경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이건 박스 문제로도 나오고, 단독 지문도 나오고, 시험 문제 단골 메뉴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전 보세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과반수죠. 근데 요 7개, 6개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끝.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자, 재, 구역, 비용, 시설에 해당하는 정관 변경은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1. 그게 그대로 외우면 돼요. 두 번째 따서 그대로 외웁시다. 외워야 됩니다.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자, 자격, 재, 제명, 정비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에 대한 정관 변경은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원칙은 얼마인데? 과반수.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끝.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대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 관련 내용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해버렸네요. 자, 정비법 중요 논점 중에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이제 다음 주에 2개 남아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정리하고 정비사업은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들, 진도가 이제 거의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중점을 어디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공부하고, 나중에 벚꽃 피죠? 벚꽃 피면 그때 이제 개발 정비로 넘어가시고, 반팔 입죠? 그러면 주택 건축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다시 긴팔 입죠? 그러면 전체를 다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서 공법을 정리를 하는 타이밍을 가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기라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